3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441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1,247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87.7%이며 신규 격리 해제자는 35명, 따라서 현재 774명이 격리 중입니다. 오늘도 사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규 확진자 39명 중에서 해외 유입은 12명이고 지역사회 발생은 2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유럽이 3명, 미주가 3명, 기타 아랍에미리트가 3명, 파키스탄 2명, 방글라데시 1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발생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누계로 총 10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고 108명의 환자 중에는 물류센터 근무자가 73명 그리고 접촉자가 35명이며 수도권 중에 경기 지역 거주자 47명, 인천이 4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경기도의 광주시에 소재한 행복한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증상이 있어서 5월 28일 선별진료소 검사 후 확진되어 접촉자 중 조사를 거쳐서 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총 5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에 소재한 연세나로 학원 발생을 조사하던 중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가족에 대한 집단 발생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연세나로학원 강사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직장 동료 등 중에 확진자를 발견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및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의 클럽 집단 발생 관련해서는 총 누적 환자가 어제 12시 대비해서 3명이 증가하여 현재 총 26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또는 참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실 수 있는 고위험군, 즉 65살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서로 방문을 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이 볼 때 이미 숫자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 발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파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고 더군다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천에 소재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대로 감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언제든지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등 이러한 곳으로 코로나19의 침범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더 큰 집단 발생 그리고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수도권의 유행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역학조사의 사실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조금만 의심이 되어도 바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방문자나 근무자에 대한 명부 작성과 같이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수칙에서 부탁드리고 준수를 당부했던 사항들을 반드시 또 철저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수도권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이 수업료가 앞으로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감염 초기에 일부 종교시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등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 전파가 없었음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잘 대비하면 소위 두 번째 유행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코로나의 폭발적인 재유행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감염 사례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발굴, 저희 방역당국의 끈질긴 추적 조사로 인한 연결고리 끊기,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 여러분들, 또 전 지역사회의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기침 예절,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과 소독, 환기, 이런 것들만이 코로나를 억제하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우리의 수단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세상에서 저희 방역당국의 실무자로서 솔직한 심정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또 실천할 수 없는 시설이나 장소는 사실상 장기간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되는 확진자분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더더욱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고용주 그리고 사업주 분들께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 또 소유하고 계신 분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 일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호소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점검하면서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우리가 코로나19의 또 다른 많은 발생을 앞두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 고용주 분들께서는 직원들이 아프면 쉰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수칙, 또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또한 산업보건 차원에서도 또 기업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점검과 현장 개선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경제적 측면에서 달리 생각한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는 시설이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음 시간을 생각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당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 문자 질의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의 경우는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역학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정리하여서 또 다음 브리핑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전 질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57번째 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인 확진자와 10분간 대화한 뒤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써도 전파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지,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역학조사나 또 상황을 추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서로 마스크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마스크를 통해서 기침 등의
호흡기의 비말이 유출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기능도 중요하고, 반대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거기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측면이 중요한데, 마스크 이외에 다른 물리적 접촉, 즉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손이라든지 다른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와 입을 완전히 다 가려야 되고, 일부분 코를 가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냥 턱에다 걸치기만 한다거나, 그러한 마스크 착용은 완벽한 착용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스크를 탈의할 때, 벗을 때에 오염된 부분 자체가 손을 통해서 다시금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그 환자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역학조사가 조금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 물류센터 전수검사에서 현재까지 양성률이 몇 %로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또 두 번째는 최초의 무직이라고 말을 했던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염이 이루어진 확진자는 총 몇 명인지 통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현재 일단은 저희가 그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로서 뭐 수치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아직은 일부 그 잠복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노출 후 잠복기 14일 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비율보다는 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한 3% 조금 안 되게 일단 현재 검사 대상자 중에는 양성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5 내지 2.9% 사이, 그 분모가 약간 좀 저희가 집계 중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의 그 발생 증상이 나타난 일자 등을 볼 때는 일단 그 5월 12일 하루 근무하셨던 분이 증상은 이제 5월 13일부터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질문하신 그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발생이 이어진 그런 전파 연결고리 상에서 쿠팡 물류센터도 전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가장 앞선 저희의 가설이고, 여러 가지 발생 일자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또한 동시에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지역 발생 또는 그 물류센터 종사자들 중에 또 다른 유행 연결고리가 동시에 같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국 NBC 방송의 김성희 PD님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혹시 한국에서 자가 안티바디 테스팅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질문의 취지 자체는 아마 신속 진단 키트, 물론 뭐 최근에 그 미국 FDA에서 자가로, 즉 집에서 그 검사하는 PCR 테스트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질문하신 어떤 신속하게 진행하는 항체 검사, 심지어는 뭐 항원 키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또 보도도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코로나19라는 병원체에 노출된 후에 소위 빠른 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IgM,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 항체가가 올라가는 IgG 다 그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 문제, 그리고 또 소위 그 민감도나 특이도와 같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빠른 어떤 결정을 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런 자가 안티바디 테스트 이거 말고 저희 국민들 중에 이제 항체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